안녕하세요, 김주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입니다, 여러분. 저도 항상 이 폐업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는 되게 무겁게만 생각을 했는데 도리어 코로나가 끝나고 전략적으로 업종을 변환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업종을 변환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냐? 라고 물어봤더니 음식점으로 원래 운영이 되던 곳을 업종을 변환을 할 때는 정말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고기 설비나 이런 게 없었더라도 그 설비를 추가하는 데는 신규로 개업하는 것만큼 많이 들어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업종을 변환을 함에 있어서는 관련 집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대표님이 동일하면 문제가 없겠죠. 김주현이라는 사람이 A라는 업을 하다가 똑같은 자리에 그냥 B로만 한다라고 하면 그 해당 집기들을 그대로 우리가 이어받아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A라는 사람이 업종을 하다가 B라는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 뭐 양도양수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인수받으시는 분이 장부에 초기에 얼마를 비용으로 계상을 하고 시작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바뀌고 권리금에 대한 부분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도 이러한 양도양수를 하실 때는 다시 한번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게 쉬울까요? 폐업하는 게 쉬울까요? 사업자 등록을 내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폐업을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폐업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은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전략적으로 폐업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제가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폐업을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되면 국세청에 폐업 신고서를 작성을 하셔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폐업 신고서를 작성을 하심에 있어서는 폐업 신고서와 함께 기존에 발급받으셨던 사업자 등록증도 반납을 하셔야 합니다. 폐업 신고서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는 대로 작성을 이렇게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폐업 신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여러분 다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폐업은. 우선 첫 번째, 고용이 되어 있던 직원분들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4대 보험공단에서 실제 회사에 근무했던 분들이 언제까지 근무를 했는지, 그때까지 보수를 얼마나 받으셨는지, 또 퇴직금은 얼마로 산정이 돼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정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노무사님과 함께 상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폐업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달 25일까지 꼭 놓치지 마시고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부가세는 1월, 7월에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만약에 저희가 5월 말일자로 폐업을 하게 되면 6월 25일까지 1월부터 5월에 해당하는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7월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업을 하는 날짜도 굉장히 중요하죠. 5월 31일 날 폐업하면 6월 25일까지 정리를 해야 되고, 6월 1일 날 폐업을 하면 7월 25일까지 정리를 해도 되고, 날짜 하루 사이에 굉장히 많은 기간이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폐업을 하셨는데 폐업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니, 내가 폐업해서 너무 슬픈 거예요. 마음이 아파. 근데 이거를 내가 확인서까지 제출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해야 됩니다. 대표님들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대표님들께서 실제 폐업을 하셨는데 폐업을 신고서를 안 하시게 되면 가산세를 부과를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는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폐업을 하시게 되면 기존에 저희가 샀던 사무 집기나 이러한 물품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거를 저희가 샀을 때 부가세 공제를 100% 다 받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정해진 기간 동안 이 해당 물품을 사용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부가세는 다시 토해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이제 마탱이가 가는 거예요, 대표님들이.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갑자기 많아져요. 그래서 폐업을 하실 때도 우리 회사에 집기로 등록되어 있는 것 중에 아직 내용 연수가 지나지 않은 것들이 어떠한 항목들이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그래야지 이제 자금에 대한 규모를 대표님들께서 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용하지 않는 그 기간이라는 부분이 정확히 일반적으로 내용 연수라고 하는데요. 뭐 저희가 인테리어나 이런 전자기기들은 5년의 내용 연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라고 하죠. 우리가 이 5년 동안 이거에 대한 비용을 쓰기로 했는데 예를 들면 4년하고 1년을 안 한 거예요. 그럼 1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나눠서 저희가 해당 부분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폐업일자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기존에 샀던 이러한 물품들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미처 발급을 못 하시고 폐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폐업일자를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세금 계산서 일자들하고도 맞추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를 저희가 받을 수가 없어요. 부가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꼭 폐업일자를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도 다시 한번 맞춰서 계산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부가세 신고 끝났습니다. 이제 사업은 나와 맞지 않아. 나는 이제 다시 직장인의 삶으로 돌아가겠어 라고 하면서 직장으로 돌아가시는 대표님들도 실제로 있으시죠. 그런데 갑자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날라옵니다. 난 연말정산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잊고 있었던 그 아픈 기억이 떠오릅니다. 뭐야, 나 망했는데 세금을 내야 된다고? 이런 생각 드시죠? 여러분들이 실제 망한 것과 회계상으로 망한 거는 다른 개념이에요. 실제로 대표님들께서 내가 이 회사가 적자가 나서 망했다라고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금을 납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근데 실제와 다르게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처음에 인테리어를 하거나 집기를 할 때 나한테 판매하는 사람이 현금으로 하면 싸게 해준다라고 했으니까 부가세 내기 싫으니까 현금으로 해야지, 그 본세에 대해서 제가 비용 처리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부담한 금액은 2억인데 이러한 집기 비용을 뺐더니 회계상으로 투입한 금액은 뭐 1억이다 라고 하면 실제는 나는 망했지만 회계상으로는 수익이 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처리를 해 놓으시지 않으면 계속 자택으로 우편물이 날아갈 겁니다. 부가세 신고 안 하셨습니다, 소득세 신고 안 하셨습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라는 우편물들이 계속 날아와요. 국세청에 저희가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항들은 대표님들께서 안 하신다라고 했을 때 없어지는 조항들이 아닙니다. 계속 밀려서 가산세만 쌓이는 것 뿐이에요. 여름방학 숙제가 있는데 숙제를 안 해요. 근데 어떤 담임 선생님들은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라고 하죠. 국세청이 약간 그런 거예요. 계속 내라고 합니다. 지금 슬퍼야지 이 슬픔이 계속 이어지면 안 돼요. 오늘까지만 슬프고 내일부터는 다시 새롭게 나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